갈수록 서구화되고 인스턴트화되는 우리의 식생활. 지금 당신의 장이 병들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과 현대인을 괴롭히고 있는 각종 장질환. 어떻게 병든 장을 살릴 것인가? 나무에 있어서 뿌리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는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나무 전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잎이나 줄기가 제대로 자랄 수 없고 나무 전체가 이렇게 병들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이 장은 음식물의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온몸으로 공급을 해주죠. 또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면서 인체 면역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나무의 뿌리처럼 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대장암,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각종 장질환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 또 피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입에서 섭취한 음식물은 식도를 따라 내려가 위와 십이지장을 지나 소장으로 운반된다. 소장에서는 음식물 안에 있는 영양분의 흡수가 이루어지고 음식물은 다시 대장으로 내려가 수분이 흡수되며 점차 단단해진다. 남겨진 음식물 찌꺼기는 장 속에 있던 세균의 사체와 함께 변으로 배설된다. 즉, 장은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을 변으로 내보내는데 이런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내 세균이다. 장 속에는 무려 100조 개에 달하는 세균이 살고 있다. 유익한 세균과 유해한 세균이 공존하며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결정된다.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는 사이언스지가 선정한 10대 의학 분야 최대 성과에 꼽혔을 만큼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클린 식단에서 주를 이루는 채소, 과일 등의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은 장 속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섬유질은 유익균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유해균의 발생을 억제하고 유해물질과 독소 등을 방어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인다. 결국 채소 위주의 음식은 건강한 장을 만들어 각종 질병들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고지방, 고단백질 등의 식사는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킨다. 유해균들은 각종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대장의 점막세포를 자극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리는 용종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대장암 발병에 중요한 여러 가지 식생활 또 음식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 대로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육식을 많이 하는 분들, 또 아주 고칼로리의 음식, 술이나 담배 같은 그런 식품, 기호식품들이 대장암 발생의 위험 인자로 잘 알려진 것들이. 대장암은 암 중에서도 그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암에 속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대장암은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6.3%씩 증가해 왔는데요.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대장암 환자 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2.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발병하던 염증성 장질환 역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 또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대장암 발생 위험을 5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을 비롯한 각종 장질환이 증가하게 된 것은 갈수록 서구화되고 인스턴트화되는 우리의 식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가루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가공과 유통이 되는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 남게 됩니다. 밀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보다도 그것을 가공하고 섭취하는 방식과 그걸 통해 같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우리 몸에 역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이 불편하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밥이 아닌 다른 음식이 입에 당긴다는 이영효 씨. 오늘 하루 동안 먹은 것은
밀가루를 위주로 한 인스턴트와 배달 음식이 전부다. 밥은 안 드세요? 아유, 밥이야, 뭐. 하기 귀찮아서 맨날 이렇게 시켜 먹어요, 그냥. 이거 아니면 통닭 뭐 이런 거. 문제는 이러한 식습관이 계속되면 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튼튼한 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섬유질은 우리 장 내에서 좋은 유익한 기능을 하는 유산균 또 유익균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따라서 섬유질이 없는 순수한 그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좋은 유산균의 증식에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의 세포 사이를 촘촘하게 만드는 뮤신이라는 물질이 감소한다. 이 성분이 줄면 장 점막 사이의 연결이 점차 느슨하고 헐렁해지면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독소, 세균 등이 장을 통과하게 되고 온몸으로 퍼지며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다. Since the wall that should separate the immune system from the undigested food is broken, something called the leaky gut syndrome, the immune system goes crazy. And then anything triggers allergies, or even your own body starts attacking itself. 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공식품 속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은 그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색소 가루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 스프레에다가 묻혔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네. 첨벙 담가볼까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입안이 온통 물들고. 그래서 식품 첨가물은 가공식품의 맛을 더하거나 보존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대부분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인공색소는 화학조미료, 합성방부제와 함께 가장 흔히 쓰이는 식품 첨가물에 속한다. 콜타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해롭겠어. 암을 일으키는 게 있다든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아토피 있는 어린이 이런 거 사용한 식품 먹으면 즉석에서 막 긁어대잖아요.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문제죠. 보통 보면은 한 사람이 1년에 4kg의 첨가물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20년 전의 자료예요. 요즘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한 2배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맛 우유에도 색소가 사용된다. 여기에 인공향료와 단맛을 첨가하면 딸기를 넣지 않아도 딸기 맛을 낼 수 있다. 많이 보이신 색깔이에요? 네. 이거 마시면 딸기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색깔만 나지 맛은 없습니다. 맛까지 내보지 뭐 그러면. 딸기 맛 어떻게 내면 됩니까? 예, 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딸기 향.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완전 딸기 우유 냄새. 시중에서 판매하는 단무지가 노란색을 띠는 것도 대부분 색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절인 물을 색소에 넣으면 선명한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색깔 보이시죠? 네. 아주 이쁘게 물들었네. 예, 이게 뭡니까? 단무지. 단무지입니까? 네. 그렇군요. 이거 다 뭐예요? 단무지를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것은 단지 맛있어 보이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단무지 하나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13가지에 이른다. 식품 첨가물의 존재를 알더라도 섭취를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캡슐을 타고 장에 내려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면서 세력 다툼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해균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장 속의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가져옵니다. 촘촘했던 장 점막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지면 그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독소, 세균 등이 체내로 유입이 되고 이 독소들은 온몸을 돌면서 우리의 몸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 조건입니다.